네, 목요일에 창원하세요.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창원. 하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따라 더 힘차신데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갑자기 스포를 하시는데 네. 사실 제가 점심 때까지만 해도 네. 오늘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후장에 다 상승폭을 반납을 해버려가지고 하락 전환도 하기도 하고 네, 오늘 맞습니다.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네. 바로 이제 영국에서 영란은행에서 국채를 100조 원을 매입한다. 매입한다는 건 즉 시장에 돈을 푼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미국의 국채도 10년 국채도 같이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주식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도 시초가에 이제 미국 현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도 전강후약의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시장의 그러니까 단기 이벤트로 오르긴 올랐는데 시장의 체질 자체가 아직은 변하지 않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뒷심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영국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이라는 네.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놨는데도 이 파운드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또 원달러 환율에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달러화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요즘에 뭐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연준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자체는 지금 워낙 이거를 그 상승시키는 거를 막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거는 금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마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계속 제한돼 있는데 수요가 감소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연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달러가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로 가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뭐 미국대로 힘들겠지만은 지금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제 통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뭐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그래서 지금 파운드화의 가치가 절하되면서 같이 이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국내도 이제 그러면 환율이 오늘 이제 처음에는 하락 출발했다가 종가가 1,438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파락 출발하고 다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한국은행이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좀 해줘야 환율이 그래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정말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봐야 될지 오늘의 필승 전략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 한마디는 금리 인상 속도 수혜주를 주목하자입니다. 금리 인상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미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서 빅스텝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던데 네.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도 앞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0.25%의 금리 인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가계부채 문제도 한몫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도 이제 앞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있어서
지금 흔히 말해서 이제 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 네. 영끌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각자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금리 인상은 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자체가 외국인들의 환차손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게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이외에 또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환율도 실적 시즌에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을 텐데 네. 수출주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실적 네. 시즌에 이 환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네. 고환율 상황이 좀 득일까요, 실일까요? 우선은 이제 환율이 상승 기조로 그리고 고환율 기조로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 네. 결국은 수출주들의 그 상승, 그리고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초 소재를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구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수입과 수출을 모두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완성품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뭐 한세실업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은 이제 우리가 고환율 시대에는 또 실적 상승에 기대가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강달러로 갈 거라는 우려감에 주식을 그냥 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원화로 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환손실을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고환율로 간다면 이제 실적이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이론적인 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강달러로 가는 것이 그 주식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원화 가치를 절상시키는 것이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킹달러 현상이 수출주 실적에 뭐 도움은 되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정리해보면 네, 맞습니다. 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필승 전략 한마디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 수혜주를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이 수혜주를 공략을 해봤었잖아요. 네. 2주 전에 푸른저축은행을 저희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미 또 목표가를 터치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네. 18%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네. 이 종목을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올해 2번 남은 한국은행이 0.75나 0.5, 최소 그 1.25의 금리 인상을 할 거로 봅니다. 네. 기준금리가. 그러면 1.25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2번 하면 1.5%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저는 뭐 무조건 1% 이상은 뛴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예대마진 증가에 따라서 이런 푸른저축은행이나 오늘 또 제주은행도 제가 네. 생쇼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I 평가정보나 고려신용정보 같은 신용평가회사, 채권 출신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부실률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SCI 평가정보가 또 상한가를 갔고요. 네. 그래서 푸른저축은행도 오늘 뭐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지만은 장중에 그래도 16% 넘게 급등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푸른저축은행 말고 또 후속주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 수익률이 18%가 아니라 26.43%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을 매수하기에 좀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략주는 발굴을 해봐야겠죠. 네. 내일장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내일을 위한 필승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굴해 오신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리드코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 금융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뭐 러시안 캐시나 아니면 사나머니 이런 회사들은 네. 일본계 자금을 가지고 소비자 금융을 하는 회사고요. 이제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토종 소비자 금융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 또 유통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유통 사업도 하고 있어서 또한 또 이제 최근에 또 유가가 상승을 또 했잖아요. 반등이 네. 나오면서 오늘 그래서 그런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금리가 인상돼서 좀 부실률 즉 돈을 못 갚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앞으로 이제 1금융권에서는 그만큼 대출을 좀 제한할 거고요. 규제를 좀 강화할 겁니다. 심사를. 그러면은 그 수요가 2금융으로 넘어가는데 2금융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출 심사를 조금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다시 3금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드코프는 과거에도 조금 그 금리 인상 대표적인 수혜주고 조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급등에 나왔던 과거에도 좀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참고로 리드코프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네. 무려 40연상을 간 적이 있어요. 네. 40연상.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설의 40연상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차트 2000년도에 차트도 안 나오네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 그러니까 윗꼬리가 갔다가 이제 떨어져서 그런 건데, 네. 그 9,980%의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40연상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윗골인데요. 577원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직전 연도까지 하면 577원에 시작한 종목이 13만 9천 원을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는데, 근데 뭐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뭐 리드코프가 네. 또 다시 그렇게 여러 번의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상승과 급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리드코프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오늘을 제외하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9월 26일 그리고 9월 27일, 9월 28일에도 한 번씩 계속 급등과 눌림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드코프를 내일장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네네. 최근에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한 이력도 없고 가격 네.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네. 뭐 이 종목은 사실 뭐 지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뭐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반등할 때 급락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인버스 성격이 있었다 그러면 리드코프 오늘 급락 나왔어야죠. 네. 왜 시장 반등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장과는 그냥 완전히 무관하고 오로지 금리 인상에 관련된 재료로만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2번의 강력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급등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리드코프 또 내일 시장이 조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다. 이게 만약에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은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제가 이제 12,000원만 잡겠습니다. 뭐 이거를 뭐 엄청 과거처럼 몇십 번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대비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리드코프 네. 목표가 12,000원에 손절가 8,000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내일장 추이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검색 상위 10종목 보면서 내일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1등을 기록했고요. 또 카카오뱅크가 오늘 하락하면서 2위에 올라와 있고 SCI 평가 종목 상한가를 기록했고 RF 머티리얼즈도 오늘도 이슈가 나오면서 12.79%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 이 종목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정말 핫했죠.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 임상 성공 소식. 오늘 갭상승하면서 또 긴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승을 이어가 줄 수 있을지. 네, 저는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네. 셀트리온 그리고 피플바이오라는 회사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국전약품 그리고 현대약품 등등이 오늘 이제 그 급등 또는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그 이번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젠이 무려 40%의 폭등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치매 관련해서는 뭐 기대감만 있었지 그동안 임상 결과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이오젠이 또 좋은 소식을 내면서 치매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워낙 직접적이다 보니까 네. 또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O 쪽이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주와는 또 다르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테마주가 오히려 더 강하긴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 성공 이슈 안에서 좀 반등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고로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카카오뱅크 알아보죠. 올해 순이익 전망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가도 연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네.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카카오뱅크 내일장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근데 이제는 카카오뱅크 물어볼 때마다 제가 거의 스탑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고인지 만지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왜 카카오뱅크를 고 의견을 드렸냐면 네. 이게 지금 최고점이 얼마냐면 94,400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진 거죠? 그러네요. 5배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 토막 나도 눈물 흘리는데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는 정말 이게 무슨 그렇다고 잡주도 아니고 네. 지금 그 충분히 많이 조정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냥 단순히 가격 전략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이제 K뱅크가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나 K뱅크 그리고 토스도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세 개 회사가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K뱅크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이슈가 된다면 지금 카카오뱅크도 같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어떤 특정 대형주가 상장을 준비하거나 또 상장 소식이 들리면 이제 그 이미 상장된 회사들 안에서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 부각이 되게 되거든요. 왜냐면 K뱅크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는데 예상 시총이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똑같이 카카오뱅크를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빠져서 저렴하다고 하면은 동시에 수급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늘 그 상장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카카오뱅크가 오늘 이제 마이너스 5.94% 빠졌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그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사실 근데 내일 좀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제 조건으로. 네. 네. 그러면 다른 은행주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네.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처럼 매니저님이 공략했던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는 네. 뭐 KB금융이라든지 네. BNK 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들이 좀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은행주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은행주들은 쉽게 얘기해서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이 급등이 나오는 거는 네. 테마주여서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해서 이제 그냥 테마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테마로 떴던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그 KB금융이나 그리고 신한 그 지주나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과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몇십 조가 되기 때문에 절대 테마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왜 안 가냐? 일단은 또 외국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조정을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은행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는 논리 자체가 예대 마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뭐 4% 이렇게 돼요. 이제 5%. 그러면 여기에 가상금리까지 붙이면 주담대 금리가 지금 내년에는 8%에서 9%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지금 밴드 상단이 7%를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금리가 높아지면 그냥 예대 마진이 아니라 그냥 대출 자체를 안 받아버려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살 때나 이럴 때 대출 그 받는 이유가 주담대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이유가 나중에 아파트 값이 뭐 지금 이자 내더라도 아파트 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기꺼이 이자를 내면서 5년, 10년 기다렸다가 아파트 값 오르면 그걸로 매도 치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 아시겠지만은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월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 대출 자체를 좀 안 받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금과 대출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예대 마진을 지금 그 굉장히 눈치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은행이 대출 금리 낮춰라, 가상금리 낮춰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은행주가 지금 시장에서 고금리 시대에 빛을 못 발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짚어봤던 카카오뱅크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으로 내일장은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까지 짚어봤고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보겠습니다. 앞서서 필승 전략 말씀하실 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상한가 기록한 SCI 평가 정보 내일도 그 의견 주실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이거 뭐 제 공개 방송 추천주입니다. 그래서 네. 제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평가 정보라고 붙여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뭐 나이스 평가 정보도 있고 네. SCI도 있고 그런데 SCI 평가 정보가 고려 신용 정보와 같이 채권 추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이제 대출이 만약에 연체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돈 언제까지 입금해라고 이제 전화가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채권 추심업체에 그 채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채권 추심업체가 더 강력하게 이제 그 자금 회수를 해서 그 수익을 나눠 먹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런 채권 추심업체에 들어오는 DB와 채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SCI 평가 정보는 오늘 그 금리 인상의 아주 대표 수혜주로서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는 그 의견으로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도 열어봐야겠죠. 네 번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내일쯤 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매니저님이 지난주에 그 의견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도 네, 그 당연히 의견이실까요? 고입니다. 저는 그 한국전력은 물어보면 계속 고할 것 같아요. 이유가 당분간은. 뭘까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그 지금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돼서 그쵸. 한때는 6만 원을 넘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에너지 단가가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원가가 높아지면 그 가격을 올려서 네. 마진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그 가격 자체가 전기료나 이런 거는 이게 기업이 쉽게 올릴 올리지 수가 없는 못하죠. 부분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격을 계속 안 올렸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대규모 적자가 나버린 거고요. 네. 그래서 한국전력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료 인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장의 적자가 해소되진 않겠지만 결국은 흑자로 좀 돌려야죠. 네. 흑자로 돌리게 되면 지금은 배당 컷입니다. 배당을 지금 안 줘요. 근데 배당 줄 때는 4%까지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 다시 매수 들어올 거고 배당 네. 보고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지금 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제 2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그 가격 인상에 대한 노이즈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회사 뭐 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앞으로 이제 현 정부의 그 원자력을 또 그 중점적으로 하는 그 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또 단가도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전력은 뭐 단기로 뭐 바로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진 않겠지만 장기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전기요금 좀 인상 이슈에 더해서 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여전히 또 고 의견으로 알려드려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고인스탑으로 4가지 종목들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전략을 짜봤습니다. 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매니저님이 앞서서 오프닝에서 네. 시청자분들께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이 아니죠. 네. 매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다음 주에 또 매일 출연하신다고요. 네, 우선은 출연이 아니죠, 네, 매니저님. 네, 황금 전략은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그 내일 내일 전략을 또 하시죠. 네네. 계속 그래서 하시죠. 이제 종목 추천과 근데 대신 전화 연결, 화상 연결로 할 겁니다. 그래서 4시 15분 이후로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매일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 앞으로는 조금 뭐 목소리만 들을 수 있겠지만은 또 가서 화상 연결 되면 할게요. 그래서 좀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5시 무료 방송도 네. 있으시고요. 다음 네네. 주부터는 매일 또 필승 공략주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또 매일 화상으로 만나볼 시간 네. 저희가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하세영 함께 하셨고요.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